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이번에는 2번 파동, 1번 파동 다음에 2번 파동, 어, 임펄스 파동의 2번 파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2번 파동은 첫 번째 조정 파동이죠. 2번, 4번이 조정이니까. 그리고 우리 조정 파동은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번 파동은 그 조정 파동 중에 5, 3, 5, ABC, 세 가지,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ABC, 요렇게 지그재그라 그러죠, 저희가.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한 80% 정도 535 ABC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333 WXY 복합 조정도 있을 수 있고 335 플랫으로 러닝 플랫, 익스펜드 플랫, 어떤 플랫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번 파동의 특징이 좀 여러 가지 이 조정을 하긴 하지만 좀 심플하게 나와요. 좀 심플하게 조금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금 심플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수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를 좀 많이 착각할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여기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색을 제가 해석을 잘 못했어요. 색이 정확하게 삼각수렴이 나올 수 없음이라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책에는 또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 해석에 따라서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복합 조정에 나오는 어떤 마지막 수렴 패턴 때문에 꼭 WXY 333이 여기서 나오는 이 Y 파동이 이 마지막에 세 가지의 움직임이 아니라 Y 파동이 마지막에 이 삼각 수렴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삼각 수렴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는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없습니다. 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말을 해석을 조금 좀 명확하게 좀 적혀 있는데 왜 저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석을 계속 고집해 보면 2번 파동에는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없구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담당하죠. 제가 1번 파동 설명 들었을 때 무조건 전파동, 2번 파동이면 1번 파동, 3번 파동이면 2번 파동. 예를 들어 1번 파동이면 그 전 조정 파동. 무조건 전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담당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편해요. 자, 그러면 1번 파동은 당연히 전파동인 2번 파동은 당연히 전파동 1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번 파동의 길이가 나왔으면 그 길이 대비 382 또는 618 피보나치 되돌림을 가장 많이 해요. 38.2%나 61.8%에 대한 되돌림을 가장 많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382를 똥 찍고 올라갈 때는 그 앞에 그 전에 조정 파동의 힘이 좀 강하냐 안 가냐에 따라서 382, 618로 바뀝니다. 그 전에 조정 파동이 하락의 힘이 강하면 그 전에 하락의 힘이 강하면 상승을 하려가 다섯 가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되돌림이 조금 깊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상승 힘보다. 그래서 되돌림이 좀 깊은 경향이 있고요. 강하지 않은 반대로 되돌림이 좀 짧게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또 경험적인 게 필요한데, 그러면 618이면, 그 전에 거래량이 커지고, 그 전에 하락폭이 크면 하락 힘이 크니까 그만큼 되돌림이 크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본 파동의 힘이 또 강할 때는 반대로 하락의 힘이 강할 때 이럴 수 있지만 혹시나 이게 일본 파동의 힘이 강하면 반대로 아까 전에 하락 힘이 약했을 때 38이지만 일본 파동 올라가는 힘도 셀 때는 반대로 이 38이만큼 내려가다 올려버려요. 힘이 센 거야. 올라가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하락하는 일본 파동의 전에 하락에 대한 힘이 강할 때는 매도세가 강할 때는 이번 파동의 되돌림이 깊은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상승 힘이 1번 파동의 상승 힘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이고날이 아니라 임펄스 파동일 경우 자주 일어나요. 다이고날일 경우에는 618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1번 파동이 리딩 다이고날이 아니라 임펄스 파동일 경우에는 상승 힘이 강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번 파동은 382만큼 짧게 돌릴 때도 있어요. 382에서 한 05 정도까지 돌릴 때도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618, 38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파동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시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되돌림이 좀 이게 하락이 강하냐, 1번 파동이 상승이 강하냐에 따라서 되돌림이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보편적으로는 05에서 618 사이를 가장 많이 돌립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깊이가 3번 파동의 깊이 되돌림이 그러니까 깊으면 618보다 더 깊게 618이나 786, 886까지 강하게 거의 뭐 1회 시작 전까지 강하게 눌러버리면
그 강한 녀석을 반대로 3번 파동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강하게 내렸던 어떤 강한 하방 압력을 해소하면서 그걸 이겨내서 새로운 3번 충격 파동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그 3번 파동의 되돌림이 깊었을 때 3번 파동 강하게 나와요. 거리량이 붙으면서 임펄시브하게 쫙 올라가져요. 우리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반대로 강하게 눌렀을 때는 3번 파동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을 했을 때는 또 손저가가 가깝죠. 강하게 되돌림이 깊었다는 얘기는 시작점이 근처이기 때문에 3번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먹을 양이 많기 때문에 강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점이에요. 우리가 그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 무릎의 역할을 2번 파동이 담당하고 있어요. 2번 파동 거의 끝에 마지막 세 번째 C파동의 끝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못해도 한 정강이 촛대뼈에서 한 복숭아뼈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되게 좋은 타점이에요. 손저가는 짧고 입절에 대한 거리는 멀고 손익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되게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2번 파동은. 그리고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가 정해져 있죠. 임펄스 시작하는 파동의 시작점이 손절가가 되기 때문에 손절가도 정해져 있고 되게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눌림목 매수 하실 때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공략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법칙인 1파의 시작점을 하회할 수 없다. 요거는 우리는 이 임펄스 파동, 이 엘리어트 파동이 가장 절대 법칙 중 하나죠. 5가지 임펄스 파동은 2번 파동, 조정 파동은 1번 파동을 건드릴 수 없다. 시작점을 건드릴 수가 없다. 건드렸다는 얘기는 그건 임펄스 파동이 아니고 조정 파동이다.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보시면 하회할 수 없다. 눌림 매수를 진행했다면, 요게 제가 아까 눌렀을 때 2파인 줄 알고 3가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으면, 손절은 당연히 그 1파의 시작점이 손절이기 때문에, 이 눌림 매수였으면 손절을 꼭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2번 파동이고, 3번 파동, 4번 파동을, 5번 파동 이렇게 올라갈 걸 계산하고, 3번 파동을 먹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번 파동 눌림 매수를 했는데, 내가 1번 파동을 하회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 조정 파동이라는 거잖아. 그럼 내 관점이 틀린 거죠. 거기가 손절가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꼭 손절을 하셔야 돼요. 눌림목 매수를 하셨으면. 그리고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서로 다른 조정의 모양을 띠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교대 법칙이라고 하는데 2번 파동은 보통 심플하게 나온다고 했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2번 파동은 조금 심플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럼 4번 파동은 당연히 복잡스럽게 나오겠지.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심플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거는 세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절대 법칙 3가지 빼고는 우리가 2번 파동, 3번 파동이 다른 모양을 띈다 하지만 같은 모양을 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모양을 띱니다. 2번 파동이 심플하게 나왔으면 4번 파동은 복잡스럽겠구나라고 예상하고 3번 파동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떠한 복잡스러운 어떤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4번 파동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 근거는 2번 파동의 조정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파동은 단순한 형태에서 조정 패턴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게 이 심플하다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되게 좀 단순해요, 모양이. 복잡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수렴도 없고 복합 조정의 삼각수렴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그재그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플래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파동은 1번 파동에 대해서 되돌림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전파동에 대해서 이 하락하는 이 추세에 힘이 강할 때 이 되돌림이 깊게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승하는 1파동에 대한 이 리딩 다이고널이 아니라 임펄스처럼 나온다 그랬을 때 힘이 강하게 생기고 거래량이 크다 그랬을 경우에 그만큼 이 조정은 또 짧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파동과 올라가는 1파에 대해서 잘 비교를 하시면 2번 파동의 되돌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서 보시면 조정 파동의 힘이 강할 때 되돌림이 깊게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앞파동이 앞전에 조정 파동 하락에 대한 조정 파동이 각도가 크고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고 이 거래량이 좀 있다. 이러면 이 녀석은 2번 파동은 이 618 근사치만큼 깊게 되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녹화 중에 또 매매하고 있어가지고 알람 울렸는데, 하락에 대한 각도가 크고 이 힘이 좋다. 그 다음에 이 1파에 대한 이 하락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1파는 리딩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하락이 강할 때 이 각도가 가파르고 이렇게 가파르고 할 때 리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가격 하락에 대한 거랑 이 1파의 모양을 판단해서 우리는 이 되돌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파에 대한 되돌림을. 그리고 이 당연한 원리겠죠. 하락 힘이 좋으니까 이 상승하고 싶은데 눌러버리고 상승하고 싶은데 눌러버리니까 리딩 다이고난처럼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2파도 가면 그만큼 또 되돌림이 깊어져요. 그렇게 돼요. 하방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하방 힘이 강하기 때문에 되돌림도 2파의 되돌림도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파는 심플하게 나올 때는 ABC, 535 ABC 같은 지그재그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꼭 618이라 숫자라는 걸 여기서 막 또 꽂혀가지고 뭐 수학처럼 막 딱 나올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근사치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조금 더 좁게 05에서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깊게 786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만큼 갈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이 또 힘이 상당히 각도가 크고 강할 때, 그럴 때는 더 1파 깊이가 또 낮고 이럴 때 더 이 되돌림이 더 깊이 나올 경향이 있어요. 886까지 돌릴 수 있어요. 그 절대 법칙인 이 1파의 시작점만 하회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2파는 여기서 99.9%까지 돌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파동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 있고, 이 피보나치 되돌리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382, 618 요렇게 잘 나오는데, 저는 보통 05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잡는 편이에요. 05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 정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파동은 되게 좋은 눌림목 매수 자리라고 했죠. 눌림목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점이다. 요 얘기는 여기서 아까 1파에 설명드렸던 이 1파를 지나갔을 때 이 돌파할 수 있는 이 롱자리도 되지만 2파는 더 좋게 좀 공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기 매매하는 게 돌파 매매고요. 2파는 더 좋게 조금 손익비를 좀 따지고 좋게 5가지가 나왔고 이 3가지가 확인됐을 게 5로 올라가고 3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여기서 마지막 3 끝 지점에서 C파의 끝 지점에서 우리가 롱을 탈 수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당연히 A파에 대비 C파는 1대1 근사치에 나올 거고, 그리고 이 각도랑 이 깊이에 따라서 628 근사치를 예측할 수 있을 거고, 왔을 경우에 여기서 롱을 진입을 하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거고,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롱을 진입하는 거고, 이렇게 진입을 했을 경우에 손절은 당연히 여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2파가 99.9%까지 되돌릴 수 있지만 0을 하회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충격 파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절대 2파는 0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사치에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든 어디서 산다 하더라도 손절은 기본적으로 이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되돌림이 만약에 이 조정이 좀 완만한 조정이었고, 이런 1파가 리딩 다이고날이 아니라 이런 임펄스였으면 좀 깊을 거지만 이렇게 리딩 다이고날 앞에가 완만해서 이런 리딩 다이고날의 형태를 띄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리딩 다이고날 형태를 떴을 때는 이게 조금 되돌림이 조금 위로 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계산하셔서 38에서 618 사이에서 3가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3가지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 그런 거는 센스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눈에 익게 계속 트레이딩하고 가격 차트들 계속 대입해서 작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매수를 하면 되게 좋은 자리죠. 손익비가 여기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손절가가 정해져 있죠. 손절가가 정해져 있고, 손절가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입절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길게 계산할 수 있고, 손절은 짧고 입절은 되게 길죠. 엄청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사면 초대표 뭐 정강이 정도는 될 수도 있고, 또는 많으면 좀 깊이 샀을 때는 복숭아뼈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그런 경험처럼 요게 되게 눌림목이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요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꼭 기다려서 요런 자리만 오면 사세요. 다른 자리 사지 말고 요 자리만 노려줘도 되게 괜찮은 자리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요런 눌림목 자리는 꼭 챙기시고 초보들이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타점입니다. 이 모든 5가지 움직임 중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최초의 자리자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2번 파동이 우리가 여기서 하늘색 2번 파동 여기서 되게 좀 괜찮은 여기 조정 자리 줬다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벽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3가지 같은 모양을 떴죠.
그러면 이게 A, B, C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파동이 리딩 다이고널이 나왔고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여기 되돌림을 한번 보자고. 얼마큼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지금 나온 차트지만 만약에 요때 내려가는 도중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되돌림을 이런 식으로 이 0의 시작점과 1파 끝나는 여기를 리딩 다이고널 끝난 지를 딱 클릭했을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도전? 618 딱 618만큼 딱 여기를 찍었네요. 그 얘기는 여기가 되게 좋은 농자리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리딩 바디고널 나올 때는 조금 짧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식처럼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리딩이 나오고 앞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가파르죠. 좀 가파르죠. 좀 가파르면 가파르게 조정되면 리딩 나온다 했잖아요. 가파르게 조정했기 때문에 이 설명 잘못 들었는데 맞는 말이죠. 가파르게 조정하고 리딩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 했죠. 제가 아까 618이 나왔을 때. 요게 그런 경우예요. 근데 무조건 이게 리딩이 나왔다 해서 618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382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펄스 했다 해서 무조건 382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618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파른 조정을 했고 그러면 하방 힘이 세기 때문에 이 판은 더 큰 눌림을 발생할 수 있다 했죠. 또 이게 하방 힘이 세기 때문에 앞에 1판은 이런 다이고널스러운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버리고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버리고 이런 사람의 심리 이 심리들이 이런 식으로 리딩을 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딩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또 똑같이 이 2파가 좀 깊게 되돌릴 수 있다. 이걸 열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2파를 응용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렇다면 요게 좀 나왔고 리딩 나왔으니까 우리 618 정도쯤에 이 피보나치 끄고 기다리다 보면 요때 사시면 안 되고 한 가지 움직임이 나오고 두 가지 나오고 세 가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요때 세 가지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요때쯤 한번 더 가볼까 하고 요때 들어갈 수 있겠죠. 롱을 이렇게 들어가시고 손절을 어디 잡아야 돼요? 당연히 1파 시작점이 여기 손절 잡으셔야 됩니다. 요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이렇게 하면 눌림목 매매 되죠. 3파는 요 위에 또는 5파는 여기까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나오기 전에 여기서 들어가서 순이익을 여기서 보겠다. 여기서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 요런 식으로 2파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2파는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기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1파와 2파를 완벽하게 분석하셔서 잡을 수 있는 초보들이 잡을 수 있는 왜냐면 초보들은 이런데 4파에서 5파 먹고 중간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또 끝이시면 잡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2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자리가 2파고, 이 5가지 파동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안전하게 낼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서 하면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내리는 게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요게 1파가 나오고 난 뒤에 세 가지 조정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A, B, C 조정하고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왔을 때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잖아요. 1파의 되돌림, 요 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최소한 A, B, C니까 5, 3으로 갈 거니까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항상 공부하셔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